영화 포드 v 페라리는 실제 레이싱 역사에서 탄생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화에 담기지 않은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1966년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포드가 페라리를 꺾은 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포드의 GT40은 수백만 달러가 투자된 연구와 개발의 산물로 비행기 엔지니어까지 투입되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승리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이 승리의 배경에는 페라리와 포드의 협상, 결렬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63년 포드는 페라리를 인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엔초 페라리가 레이싱 부문의 독립성을 잃을까 우려의 협상을 철회했죠. 이에 분노한 포드의 헨리 포드 2세는 페라리를 반드시 이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GT40의 엔진은 단순히 강력했던 것뿐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페라리의 약점을 철저히 분석해 설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GT40의 40은 차량 높이가 40인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페라리를 이기기 위해 공기역학까지 고려한 디자인을 구현한 것이죠. 포드의 승리는 단지 기술력만이 아니라 기업 간 자존심 대결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오늘날도 GT40은 자동차 역사와 레이싱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습니다. 영화 아메리칸 허슬은 1970년대 FBI의 앱스캠 작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화보다 실제 사건이 더 놀랍습니다. 앱스캠은 FBI가 사기꾼과 정치인을 잡기 위해 가짜 아랍 부호를 내세운 비밀 작전입니다. 작전 초기 뉴저지 출신 사기꾼 멜 와인버그가 FBI에 협력하며 정교한 사기극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상황을 연출했고 이 과정이 FBI에 의해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영화 속 사건들은 실화를 기반으로 하지만 연출된 장면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멜 와인버그는 자신의 협력을 조건으로 감형받았었고 FBI는 이 작전을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를 기소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 제작 당시 감독과 배우들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디테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의 부패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영화는 그 복잡한 관계와 긴장감을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타인의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신경과학은 인간의 뇌가 외부 신호를 통해 조작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과학자들은 뇌간 인터페이스 기술을 사용해 두 사람 간의 간단한 정보 전송에 성공했습니다. 영화 존 말코비치 대기는 이러한 과학적 가능성을 상상력으로 확장합니다. 크레이그는 우연히 발견한 존 말코비치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해 배우의 삶을 경험하며 정체성과 자아를 탐구합니다. 영화는 정체성에 대한 욕망, 자유의지,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초현실적으로 그려냅니다. 특히 말코비치가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장면은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은유입니다. 자아를 돌아보는 것이 과연 진정한 깨달음을 가져오는지 의문을 던집니다. 이 작품은 신경과학과 철학을 결합해 인간 경험의 경계를 탐구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영화의 메시지는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계엄령?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요? 영화 서울의 봄에서 그 의미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1980년대 민주화를 외치던 서울. 하지만 군부는 정권을 유지하려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쉽게 말해 군대가 도시를 장악하는 거예요. 헌법이고 뭐고 다 멈추는 겁니다. 계엄군은 시민의 외출도 시위도 금지하고 심지어 언론까지 통제해버렸죠. 한마디로 완전 통제 사회인 거죠. 이 영화는 단순히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줍니다. 계엄령이란 이름 아래 숨겨진 역사, 서울의 봄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우리를 다시 생각해볼 시간입니다. 에린 브로코비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집단 소송을 이끌어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화 뒤에는 더 놀라운 디테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에린 브로코비치는 실제로 법률,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대형 소송을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힌클리 마을의 수질 오염 문제를 조사하며 크롬식스라는 독성 물질이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녀는 1996년 PG&E 회사로부터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배상을 이끌어냈습니다. 흥미롭게도 영화 촬영 당시 실제 에린 브로코비치는 레스토랑 웨이트리스로 카메오 출연을 했습니다. 또 영화 속 여러 장면들은 사건 기록에 기초했으며 이는 스토리에 사실감을 더해줬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법적 투쟁의 성공을 넘어 한 여성의 끈기와 정의감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영화 감상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합니다. 특히 가족, 사랑, 성장 같은 테마의 영화는 감정적 연결을 촉진합니다. 연말은 감정적으로 따뜻함을 느끼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엔 영화가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죠. 영화 감상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영화 장면이 도파민과 옥시토신 분비를 자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해소와 행복감 증대에 기여합니다. 특히 연말 시즌에 어울리는 영화들은 가족과 사랑을 주제로 다룬 경우가 많아 따뜻한 감정을 더욱 자극합니다. 고전 영화 나 홀로 집에는 유머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러브 액츄얼리는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 희망을 전달하죠. 영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감정의 피로를 해소하고 연말의 소중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과학적인 도구입니다. 더 빅쇼트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유명한 몇몇 사람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숨겨진 디테일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영화 속 주요 인물들이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방식은 사실 실제 경제 전문가들이 쓴 보고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중 마이클 버리 박사는 수백 개의 모기지 대출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분석해 위기를 예견했으며 그 결과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추가로 영화의 배우들은 전문 금융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촬영 전 특별한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베일은 캐릭터 몰입을 위해 마이클 버리 박사가 듣던 음악과 직장 환경까지 재현하며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금융 역사에 대한 흥미를 높였고 오늘날까지도 금융 위기의 경고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호텔 뭄바이는 2008년 뭄바이 테러 당시 타지마할 호텔에서 벌어진 생존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긴박한 순간들이 가득하지만 실제 사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타지마할 호텔은 테러리스트들이 점령한 주요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수십 명의 무장 병력을 피해 호텔 내부로 숨어들었고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은 협력해 생존을 모색했습니다. 당시 호텔 직원들의 헌신은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특히 셰프와 웨이터들이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사례는 역사에 남았습니다. 영화는 실제 사건을 재현하는 데 집중했으며 당시 생존자들과 구조대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테러리스트들이 무선 통신을 통해 명령을 주고받는 방식까지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비극을 넘어 위기 속에서 빛난 인간애와 용기를 보여주며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영화 오맨은 악마의 아이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길한 일들을 다룬 공포 영화로 개봉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촬영 과정과 그 이후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영화만큼이나 섬뜩합니다. 비행 중 번개로 인한 사고. 주연 배우 그레고리 펫과 제작자가 각각 비행기를 탔는데 두 비행기가 번개에 맞았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 다른 비행기인데도 말이죠. 비행기 추락. 제작진이 원래 예약했던 전세 비행기는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고 그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조련된 동물의 갑작스런 공격. 영화 속 동물원 장면 촬영 중 훈련하던 사자가 갑자기 조련사를 공격해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수효과 전문가의 일화. 영화에서 유명한 참수 장면을 작업했던 특수효과 전문가가 이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 현장은 영화 속 장면과 너무나 비슷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오맨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저주받은 작품으로 불리게 되었죠. 공포가 화면을 넘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 소름 돋지 않나요? 영화를 통해 도전과 성취의 이야기를 접하면 동기부여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영화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경험하면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의 도전과 성취를 그린 영화는 많은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역경을 극복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이야기를 통해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예는 쇼생크 탈출입니다. 이 작품은 희망과 끈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이야기는 공감 능력을 자극하며 동기부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시청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이와 같은 영화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죠.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영화는 그 자체로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을 심습니다. 천말 리뷰. 조디악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로 2024년에 공개된 조디악이다. 영문 제목으로 This is the Zodiac Speaking을 추천합니다. 이 작품은 조디악 살인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아서 리앨런에 초점을 맞춰 그의 과거와 사건 관련성을 탐구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특히 그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의 미스터리와 그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를 상세히 조명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조디악 사건의 미스터리와 그가 보낸 암호화된 편지의 해독 과정을 포함하며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추측과 논란을 흥미롭게 다룹니다. 또한 사건이 대중과 수사기관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며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영화 아르고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벌어진 CIA의 비밀 구조 작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전의 핵심 도구는 가짜 영화 제작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CIA는 이란에서 억류된 6명의 미국 외교관을 탈출시키기 위해 아르고라는 가짜 영화 제작사를 세웠습니다. 제작사는 진짜 시나리오와 콘셉트 아트를 만들었고 할리우드에서 가짜 오디션까지 열며 완벽한 위장을 준비했습니다. CIA와 캐나다 정부의 협력 덕분에 외교관들은 영화 스태프로 가장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긴박했던 탈출 과정을 극적으로 묘사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할리우드 제작팀의 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아르고의 시나리오와 콘셉트 아트는 이후 경매에 나오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사건은 CIA의 가장 창의적인 작전 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영화는 당시의 긴장감을 생생히 전달하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빨간 옷의 산타클로스는 코카콜라 광고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실 현대적인 산타클로스의 이미지는 1931년 코카콜라의 크리스마스 광고 캠페인에서 처음 대중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캠페인에서 일러스트레이터 하던 선드블럼은 뚱뚱하고 밝은 얼굴에 빨간 옷과 흰털 장식으로 묘사했는데 이는 코카콜라의 브랜드 색과도 완벽히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이 산타클로스의 기원은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4세기경 소아시아의 성자였던 세인트 니콜라스에서 유래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는 시인 클레멘트 클라크 무어의 시성, 니콜라스의 방문과 만화가 토머스 나스트의 사파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했죠. 코카콜라의 광고는 이러한 기존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산타클로스는 단순한 상상이 아닌 역사와 상업 그리고 문화의 독특한 결합인 셈입니다.
한 택시기사와 독일 기자가 함께 만든 역사적인 순간, 바로 택시운전사 이야기입니다.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 군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외침이 전국을 울렸죠. 하지만 당시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건 한 평범한 택시기사, 김사복과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광주의 참상을 기록했어요. 영화 택시운전사는 그들의 용기와 연대를 그려낸 작품이죠. 이 영화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에요. 우리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작품을 보며 그날의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택시운전사를 본 소감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요.